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그렇죠. 이제 명나라, 청나라 지난 시간까지 봤었죠. 네, 명나라에 대해서 봤었고요. 청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명청을 묶어서 뭐 경제, 사회, 문화, 교류까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시기 동아시아에 있었던 조선과 에도 막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에도 막부 전에 뭐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도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 에도 막부 전에 있었던 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인데요. 무로마치 막부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 시기에 있었던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도 뭐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이야기를 하면 명청 시대와 에도 시대의 변화를 탐구하면서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상황을 파악합니다. 계속 말이 헛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송나라, 원나라 봤을 때 고려 봤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을 볼 텐데, 조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죠. 그래서 뭐 신진사대부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말에 굉장히, 이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가 굉장히 핫하죠. 저는,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세종, 뭐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하고요. 그리고 외란과 호란을 겪습니다. 외란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 호란 같은 경우는 청나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본과 그래서 교류를 중단을 했다가 이제 통신사, 통신사를 파견을 하고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뭐 중국과 마찬가지로 청나라 때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학문적으로는 뭐 거기에 양명학, 고증학, 뭐 조선에서는 실용적인 학문인 이제 실학이 발달하고 서민 문화가 똑같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의 서민 문화 같은 경우에 등장하는 게 바로 판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풍속화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뭐 풍속화뿐만 아니라 뭐 민화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조선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바운더리까지만 그냥 얼개만 잘 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살펴볼 것들이 이제 일본에 대한 건데요. 일본의 이제 에도 시대 하기 전에 무로마치 막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명가의 감합무역이에요. 감합무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명나라 때 있었던 무역의 형태인데요. 가마부라는 걸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명나라에서 종이를 찢어주죠. 도장. 그래서 일본에서 요 종이가 있는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무역입니다. 왜냐면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해금 정책을 썼고 조공무역을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한테 허락된 사람들한테만 하게 하는 가만무역이 무로마치 막부와 명나라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일본도 당연히 무로마치 막부가 있었다가 뭐 이제 후계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후계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났던 이제 온인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온인의 난이라는 사건을 있고 나서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고 센코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각 지방에서의 무사들이 난립을 하는 시기가 있었다. 약간 무사들의 난립 있었다. 그럼 무사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들여왔었던 게 바로 조총입니다. 조총이고 이거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조총이 전래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칼이 중심이었던 이 무사에서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가 등장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통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죠.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임진왜란에서 조선 침략에 실패를 하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에도 막부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개창을 하게 되고 막부의 위치가 에도 현재 여기는 에도는 현재의 도쿄입니다. 네, 도쿄에 있고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에도 막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에도 막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막부가 가마쿠라도 있었고 지금 잠깐 무로마치 막부 살펴봤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에도 막부 살펴보는데요. 에도 막부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도 계속 에도 막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에도 막부 지배 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막번 체제입니다. 막번 체제.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막부 그리고 지방의 번으로 구성을 해서 이 번에 있는 그 지방 무사인 다이묘들도 자신의 영지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조치를 실시를 합니다. 약간 뭐 봉건제랑 비슷하다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이묘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어떤 통제냐? 바로 이 산킨 코타이 이 제도를 통해서 다이묘들을 통제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산킨 코타이 제도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다음 여러분 학습지 보시면 오른쪽에 사료도 있을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메모로서 정리해두면 다이묘들이 교대로 이제 막부에 오게 하는 거예요. 교대로 오게 하는 건데 이 교대를 통해서 충성을 확인하게 되고 충성을 확인한다. 라는 충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이묘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볼모로 잡아놔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비는 다이묘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번의 경제력을 자연스럽게 낮추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엄격한 이 산킨 코타이 제도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신분층에 따라서 사는 곳을 이제 분리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조카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조카마치. 발음 주의해 주시고요. 병농 분리 정책에 따라서 무사 그리고 상인 수공업자 이렇게 나누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무사 거주지, 존인 거주지, 사원 지역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뭐 오른쪽에 여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만 삼도 오가도라 그래서 에도로 오는 길목입니다. 길들. 이 왔다 갔다 하는 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그 지역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도에서 여기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 말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에도에서 가까운 쪽은 괜찮아요. 가까운 쪽은 괜찮은데 뭐 여기 아키타라든지 센다이라든지 또는 여기 뭐 시모노세키 뭐 후쿠오카 이런 데서 오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 먼 것들도 번이 직접 경제력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에도 시대와 막번 체제 보시면은 그 에도 막부 초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고 우리 그 무로마치 막부 때 가만무역했던 것처럼 에도 막부 초기에는 에도 막부에서 내주는 휴인장이라고 해요.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는 그 증서를 가지고 하는 제한적인 무역을 장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도 막부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각지의 일본인 마을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펼칩니다. 그 아까 우리 여러분들 얘기했는데 조총을 들어왔잖아요. 조총을 들여와서 어디로? 그렇죠. 포르투갈로 들어왔는데 이 포르투갈이 조총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전례 문제 얘기한 것처럼 포교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쇄국 정책을 이제
에도막부에서 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네덜란드인만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네덜란드인은 포교를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이제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지금을 따지면 기독교 세력이 커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의 학문인 난학이 발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양의 의학과 천문학과 조선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인공섬 대지마가 되겠고요.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써놨지만은 대표적인 의학 서적인 이제 해체신서라는 책입니다. 신서라는 책인데, 뭐 일본인 작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스기타 겐파쿠라는 사람이 썼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똑같이 상공업이나 그 문화를 살펴봐야겠죠.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농업 같은 경우에 똑같이 뭐 상품작물 재배하는 건 똑같고요.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킨 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정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왜냐하면 번들에게, 그 번주 다이묘들한테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상인이었고, 그들이 바로 이 조닌이었는데, 이 조닌을 그러다 중심으로 한 조닌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가부키라든지 우키요에 같은 한화가 되겠는데요. 우키요에가 처음 등장했던 거는 약간 이 가부키 공연의 공연 포스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키요에 포스터로 들어가다 보니 약간, 참고로 우키요에가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서 서양 인상파 화가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화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좀 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넘어갈게요. 이제 학문 넘어갈게요. 학문, 뭐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이겠죠. 성리학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도막부 들어와서는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는, 자기네들의 일본 자기네들 고유의 학문을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국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국학이 발달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은 일본 고대 정신, 그리고 천황의 존엄,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다 보니 천황의 중심으로 일어나자라고 하는, 네, 뭐 이야기, 그런 것들, 목소리들. 그래서 막부 말기에 존왕 양이 운동에도 영향을 준다. 이 존왕 양이는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의 태양신, 그래서 그 후손인 천황의 대군주로서의 지위는 불변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토리 누리나가 대표적인 국학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국학 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 장 요약 간단하게, 뭐 조선은 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정리해 주면 되겠고, 조선의 키워드는 간단하게 성리학, 그리고 외란과 호란을 거치게 되고, 학문적으로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며, 이들도 판소리라든지 풍속화 같은 서민 문화가 등장했었다 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있는데, 무로마치 막부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명나라와의 감합 무역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후계 문제로 끊어지면서 이 무로마치 막부에서 이제 전국시대로 가죠. 근데 전국시대에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 조총과 같은 신무기가 들어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통일했던 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금방 이제 물러난 이후에 등장했던 게 바로 이제 에도막부였다. 에도막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막번 체제다 보니까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다? 산킨 코타이 제도가 등장했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산킨 코타이 제도를 중심으로 이들을 통제를 한 다음에 무역도 휴인장 무역 같은 것들이 있었다. 휴인장 무역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쇄국 정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지마에서 네덜란드 상인들과 중심으로 교역을 하게 되고 이들을 바탕으로 난학이 만들어지더라. 한 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문화는 조님 문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뭐 국학 정도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 3단원 대주제 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3단원은 서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원의 뒤에 있는 청나라 이후 에도막부 이후는 뒤에 가서 5단원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제 5에서 다뤄볼 예정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서아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랍 또는 인도 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이 올라간 다음에 한참 좀 텀을 두었다가 3단원 영상 또 추가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